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단원, 원자, 분자, 그리고 이온들에 대해 발표할 유레카의 김경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자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원자 이론에 대해 처음 제기한 사람은 돌턴입니다. 돌턴은 이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해 정의하면서 원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각 물질들은 원자라고 불리는 매우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한 물질의 모든 원자들은 동일하지만 다른 물질의 원자들과는 다르다. 세 번째, 한 물질의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바뀔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 생성된다입니다. 이 특성을 이런 설명을 하면서 총 세 가지의 법칙을 설명하였는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배수 비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 시 화학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 원소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을 말하고요. 배수 비례의 법칙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합하여 두 종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다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원자 구조에 대한 발견인데요. 이제 돌턴 이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아원자 입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원자 입자랑 원자를 구성한 입자를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텀슨이 있겠는데요. 이 텀스는 이 여기 밑에 보이는 음극선 실험을 통하여 이제 이 전자라는 이 아원자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푸딩 모형을 발표하게 되죠. 이 푸딩 모형이 이제 이 원자 구조가 되는 것인데요. 이 푸딩 모형은 이 플러스를 띠는 한 구에 이 작은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제 푸딩처럼 박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또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 알파이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런 원자 모형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원자 구조에 대한 현대 관점입니다. 이제 이 현대로 오면서 이제 이 원자들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단위들을 설정하는데요. 먼저 이 전하에 대한 정도를 설정합니다. 이 1.62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클롱을 이 원자에서의 이 전하 정도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앙스트롱이라는 이 A는 이제 이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원자의 이 질량 단위는 이제 이 U로 나타내고 1.6605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 단위를 설정하면서 원자에 대한 특성을 정의하기 특성을 표현하는데요. 이 아까 앞에서 발견했던 이 세 가지 이 입자들을 앞에서 나왔던 이 단위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의 프로톤은 이제 이 질량이 1.0073U이고 이 중성자인 뉴트론은 이제 1.0087U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둘의 질량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전자인 일렉트론의 질량은 5.486의 10-4승유로 이 양성자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의 정도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전하 정도를 단위로 나타내면서 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간단히 플러스 1로 그리고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을 마이너스 1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러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원자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표현을 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먼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는 이제 질량 번호, 즉 원자량을 나타냅니다. 이 원자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의 합과 같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이제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원자량을 따질 때 그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되기에 이렇게 원자량을 그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이 숫자는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요.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은 이제 이 그 원자를 나타내는 그냥 상징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원자에서 이제 이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위원소는 이제 원자 번호가 같지만 이제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를 가져와 봤는데요. 탄소라는 원소는 이제 이렇게 총 4가지의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양성자와 전자수가 다 6개로 같지만 중성자 수는 이제 5, 6, 7, 8 하나하나씩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질량 번호가 11, 12, 13, 14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 원자의 질량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이 원자의 질량 단위가 이제 원자의 질량 단위를 1유로 나타내고 이 1유는 1.66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 질량이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동위원소 때문에 생성되었는데요. 이 원자의 질량은 이 동위원소의 질량에다가 이 동위원소의 이 존재 비율을 곱하고 이 각각 그 모든 이 곱한 값들의 합이 이제 이 원자의 질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주기율표에서 이제 각 원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위에서 차례대로 이제 원자 번호, 그리고 원자의 상징 기호, 그리고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율표에서 이제 볼 때 먼저 이 각 축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세로줄은 족이라고 나타내고 가로줄은 주기라고 나타냅니다. 이제 같은 족들은 이제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왜 같은지를 분석해 보면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이 원자과 전자가 같음에 따라 화학 반응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축이 이제 주기가 같을 때는 이제 이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위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주위에는 전자 껍질 수가 2개, 이와 같이 이제 전자 껍질 수가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율표에서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이 그 원자에 대한 금속성인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현재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비금속, 그리고 이 노란색,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금속,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준금속으로 준군석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분자와 그리고 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그 전에 케미컬 포뮬라, 화학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화학식은 특정한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그리고 구성 원자들의 화학 반응에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라는 원소는 이제 이 O2로 이 자연에서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산소를 표현할 때는 이 산소 원자 O2를 표현할 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O2처럼 이제 원소가 2개가 만나서 생기는 이런 원자를 이제 디아토믹 몰큘,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몰큘러 컴파운드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원자들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합물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molecular formulas, 즉 분자식이 있고, empirical formulas, 즉 실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도당인데요. 포도당의 분자식은 C6H12 그리고 O6를 나타내는데, 하지만 이것을 실험식으로 나타낼 때는 CH2O를 나타냅니다. 즉 어떻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분자식은 이 그 분자가 있는 그 원소와 그 원소 수를 그대로 나타내지만 이 실험식은 그 원소들의 이 비율을 가장 단순한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분자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글자로 기호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선과 그리고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여 뼈대와 그리고 기호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이온과 그리고 이온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양이온 K는 양의 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뭐 Na 플러스 혹은 리튬 플러스 그리고 철 Fe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N이온은 음이온으로 음의 전하를 띠는 이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아토믹 이온은 다원자 이온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NaCl이 이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이제 결합을 통해서 생긴 화합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이제 비 비유기 이제 화합물에 대해 화합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뭐 엄청나게 제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가면 좋다는 부분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양이온의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A에서는 일단은 보통 이제 철들의 원자는 이제 그저 그냥 원래 철의 이름을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전하의 정도가 다를 때는 이렇게 로마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금속 원자들을 통해서 생긴 이 양이온들은 뒤에 IUM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H4 플러스 이제 이 질소와 산소는 둘 다 비금속 원자들이기 때문에 이 암모니 다음에 이 IUM을 붙이면서 암모니움 이온으로 명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애니온스, 음이온의 이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일단은 이제 이 뒷부분에 ID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원자 이온 동안 이제 뒤에 ID를 붙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이 산소와 결합한 이런 음이온들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산소가 붙어 있을 때는 이제 AT 혹은 IT를 붙입니다. 그다음 보통 가장 흔하게 표현되는 이 산소 이온들은 이제 그저 AT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IT는 같은 전압을 나타냈는데 하나의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NO3 마이너스는 이제 리티레이트 이온으로 AT가 붙는데 이 NO2는 똑같은 전압 마이너스 1을 띠지만 하지만 산소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IT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해서 이제 원래 이 기존에 있던 이런 그 기본식에서 이 산소가 하나 더 있을 때는 여기에 식에서 어, PE어를 앞에다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같은 전하지만 하나의 산소가 없을 때 IT의 이 원자에서 하나가 더 없을 때, 즉 두 개 이상의 산소가 기본식에서보다 두 개 이상의 산소가 없을 때는 앞에 하이포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붙은 이온에는 이제 이 앞에 하이드로젠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한 개의 수소가 붙어 있을 때는 그냥 하이드로젠, 그리고 두 개의 수소가 붙어 있을 때는 디하이드로젠을 붙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온 화합물인데요. 이온 화합물은 그저 이제 각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Cl2를 보면 이제 여 앞에 여 양이온이 Ca를 칼슘을 먼저 앞에 붙이고 뒤에 음이온이 여 클로라이드를 뒤에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원자 이론에서 이제 산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구조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Cl- 일단 원래 기본의 음이온에서 이제 수소가 붙어서 산이 될 때는 앞에 하이드로를 붙이고 그 DID를 IC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Se-에서는 설피드가 이제 D 앞에 하이드로가 붙고 DID를 IC로 바꾸면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그 산소가 있는 산소 이온에서는 산소가 있는 이 산소 음이온에서는 이제 폴이나 하이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뒤에 레이트가 있는 레이트를 이제 RIC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IT를 OUS로 바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너리 몰큘 컴파운드의 이름을 짓는 법은 이제 원래 그 각 이름에다가 이제 이 숫자를 앞에 표현하면서 나타냅니다. 이제 이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1은 모노, 2는 D, 그리고 3은 트리, 그리고 4는 테트라, 5는 펜타 이런 식으로 앞에 이 각각에 있는 이 원자의 이온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앞에 숫자를 붙이면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N2O4를 보면 이제 일단 먼저 질소가 두 개 있으니까 앞에 D를 붙이고 그 뒤에 O4는 뒤에 산소가 네 개가 있으니까 테트라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기 화합물의 그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교재에는 알케인이 있었습니다. 알케인은 보통 CN에 HEN 플러스 2의 이런 식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CH4는 이제 메테인, 이제 C2H6는 에테인, 그리고 C3H8은 프로페인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여기서 볼 때 CH4는 이제 N이 1일 때고 에테인은 N이 2, 그리고 프로페인은 N이 3일 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H 대신 OH를 붙이면 이제 이 ANE가 각각 다 5월로 바뀌면서 메테인은 에탄올로, 그리고 프로페인은 프로파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송질체가 있는데요. 이송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서로 다른 물리, 화학적 성질을 갖는 분자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이제 같은 분자식을 띠지만 구조가 여기는 CCCC가 되고 OH가 되어 있는 반면 안에 중간에 끊겼었는데요. 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각 구조들은 이제 전부 다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COH를 이렇게 뭐 순서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각각의 분자들이 이성질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모든 2단원에 있던 목차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것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